국민저항운동본부 김시월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두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꾸무리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은 여러 우리 동지들이 분노가 하늘에 찌들 때는 나라의 하늘에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조금 안전해질 때는 이렇게 날씨마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보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요새 한간에 이 나라가 네 거냐? 이 나라가 너희들 것이냐? 이 말이 네이버의 검색 순위 1위입니다. 무슨 소리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는데 나홀로 독재당, 이 독재당이 국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의견도 필요 없다, 절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수십 개의 법률을 지 멋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7번이나 감시카메라에 노출된 월북자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신문 봐서 안 돼요. 이런 썩은 놈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병도 사퇴하라! 정말 한심하죠? 네. 자, 임대차 3법, 집 없는 사람은 전세 대란에 전세 난민으로 몰아붙이고, 집이라도 한 채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없으면 세금 폭탄에 집마저 빼앗길 판입니다. 사유재산 몰수! 자,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보스턴에 차를 잘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데 그 차에 세금을 과도하게 영국이 부여해서 일어난 것이 보스턴 다단 사건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조세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안보 문제와 먹느냐 못 먹느냐는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거 둘 다 완전하게 망친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계속 물어붙이면서 나홀로 독재당으로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제 곧 10월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부터 하나하나 이미 거의 대부분을 삼켰지만은 공산화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부동산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그 피해가 바로 내 앞에 닥치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뒤쪽에 보십시오.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근무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은 누구나 아무나 그냥 정규직 다 된다, 시험 치고 제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들어야 이게 민주사회고 경쟁사회 아니겠습니까? 대깨문 진심이고요. 공부할 필요 없다. 왜 연봉을 너희들만 많이 받느냐? 그런 사람 죄의 취급하는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북밀약서를 가진 우리가 서류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대공정보기관을 없앴습니다. 정보 해당되는 부서를 없앴습니다. 통일부 장관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거의 간첩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 통일부 장관에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태영한테 되게 당했죠. 너 주사파 신봉하느냐? 그 국회에서 주사파 신봉하는데 김정은이가 가만히 놔둘지 참 우리도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사님들이 장장한 분들이 하도 많이 나와 있어서 잔소리 끝내고 들어가는데, 이번 8.15는 어제 제가 너하라 TV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곳곳에서 만약에 집회 신고가 잘 되면은 전부 강화문으로, 그러나 무조건 강화문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서 나무 밑에든 어디든지 전부 모여서 이 독재 정권 나홀로 독재당 반드시 물리칩시다. 그리고 힘이 끌어내립시다. 자, 다 같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1점 가겠습니다. 1점. 하나, 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학자 누굽니까, 여러분? 학자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공산국가 되었는데 아가리 쳐닫고 조용히 자기 밥벌이라는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적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목숨 걸고 나선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00분이 넘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시는 분이죠. 부산에서 올라오신 정종호 공동대표이신 가장 이 시대에 존경받는 교수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우주에서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이런 모임이 된 것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첫 번째 서두를 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는 이 자리에서 반자살 선언을 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원래 변사가 되면 마땅히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는 것이 법적인 조치인데, 최근에 들어서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 사람들 한 번도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결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만약에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를 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 몸을 부검하도록, 내 자식이, 유가족이 만약에 그런 경우 요구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굴하지 말고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러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는 중에 어쩌면 자살당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부정선거는 중국의 세계 공산학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대선을 연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우편투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전세계 자유진영에 문제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외 사전투표 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정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자유민주진영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헤리트 대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우편투표에 의해서 부정이 저지러질 그러니까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든지 재투표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1%가 안 된다. 저는 그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0.1%가 되는 이 가능성 100만 분의 1이라도 유령투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부정투표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이번에 4.15 불법 부정선거에서 저질러진 불법의 자료, 부정선거의 흔적 이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정철 이근영 사형!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저는 이 법무부라고 하는 걸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을 무력화시키는 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정강 지도자 대회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양정철이 중국의 공조 즉 공산당 교육부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끼 사형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선거를 자유선거를 무력화시키고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일당 독재를 공고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의 최첨단에 서 있는 선봉에 서 있는 미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편투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고 5월 달에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세계 민주 자유진영이 대한민국의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불법 부정선거가 행해진 지 이미 3개월이 지난데도 아직까지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마땅히 해체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뭡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중앙선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히 불법적인 요소가 여러 개가 드러나 있는 여기 보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전자개 필기, 사전투표, QR코드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느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21년 제3차 러시아의 제3차 코민테른에서 통일전선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불법 부정선거, 이른바 디지털 파시즘은 다 전자개표기를 비롯한 이런 잘못된 것으로 공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뒤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이것이 콩고, 이라크, 케냐 이런 나라들의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것이 콩고의 경우에는 유혈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재투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4분의 1이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의 이런 지원을 받는 나라 또는 중국과 친한 나라들이다. 이것은 중국이 명백히 디지털 파시즘을 통해서 세계 공산화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950년 대한민국이 세계 공산화를 몸으로 막았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공산화 전략을 앞장서서 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첫 번째가 4.15 불법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그것을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을 왜 뽑았는가, 왜 중앙선관위를 설치하는가,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데 무엇이 급해서 신속한 개표를 위해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를 동원하는가. 그것은 명백히 관리 부실이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각성하라! 중앙선관위는 각성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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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새벽밥 먹고 오셔서 진짜 피투하는 연설을 남겨주신 우리 김성진 교수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여장도 여건 전 국방위원장을 수행하셨던 우리 송영선 전 의원님을 모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송영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거에서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재선거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 올해가 아닌 작년 4월 17일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한 책입니다. 저희가 여기 올라와서 책 장사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보시면 좋지만 안 사보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밤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희망을 가지고 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밤새 안녕하지 못하지만 1년 후, 다시 말하는 올해 4월 15일 선거를 치르면 대한민국은 분명
밤새 안녕한 국가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밤새 안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마다 지랄이야! 아침만 되면 난리야! 하루가 바쁘게 국민들을 프라이팬 위에 얹어놓고 달달 볶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수사법은 지금은 다 대기들. 여러분, 촛불들이 2016년 10월부터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고함지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고 갈 때가 정말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 국가가 됐습니다. 독재라고 얘기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독재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이소영 의원이 민망하고 듣기 불편하고 형편없는 소리를 한다는데, 죄송하지만 그 이소영 의원은 독재의 의미도 모르고 밭을 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상권이 분립이 돼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일 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다 무너지고 오직 청와대 한 사람의 뜻에 따라 그를 싸고 있는 시녀들에 의해 이 나라가 입법도 망가지고 사법도 망가지고 행정도 망가지고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다면 그게 바로 독재 아니고 뭡니까? 독재예요. 의회, 국회 176석으로 주택 3법 통과시켰는데 좀 미통당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필라버스팅도 안 했어요. 무제한 토론도 안 했어. 어? 전번에 선거법 논의할 때 필라버스팅 했어요. 지방끄러기 관련되니까 밤을 새고 필라버스팅 했어. 안건 심의조정위원도 안 했어. 전번에는 안건 심의조정위원도 했습니다. 왜? 지 공천이 관련되니까. 이번에 핑계가 뭐예요? 필라버스팅 안 한 이유는 어차피 저쪽이 180석이니까 필라버스팅 안을 내도 통과 못할 거다. 안건 심의조정위원회 상임위에 올려도 상임위 해당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 합의를 받아낼 수 없으니까 내나 마나 마찬가지다. 세 번째, 길거리 나가가지고 고함이라도 지르자 하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하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내시장이야 내시 환관 환관이야 환관 그 새끼 늙은 새끼고 환관이야. 제가 연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환관이라고 해요. 김종인 내시장이 내시장 새끼.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게 내시지. 국민의 정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으니까 길거리 나가 떠들어봐야 민심을 얻을 수 없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미래통합당 빠지던 인간들이 푹푹 끓어져서 빙신들 맞습니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 바닥에 들어오고 고함하면 안 지르고 토론하고 그냥 투표를 안
희생하고 걸어나온 인간들이 우리들의 세금을 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당이라고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욕할 게 없어. 더 한심한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주택 3법 왜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두 파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끝없는 정으로 대결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우리는 걸려버렸습니다. 뭔지 알아요? 알아서 기고 굴종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주택임대 3법을 낸 이유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을 축복 미워하고 다주택자 1% 안 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99%가 힘을 똘똘 뭉쳐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다시 한번, 이 문재인 정권을 다시 한번 찍어달라는 겁니다. 그 정오감을 고의적으로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임차인에게 덕이 되는 법이 아니에요. 임대인을 미워하도록 의도적으로 분노와 미움을 조장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고도의 계산입니다. 누가 하듯이 바로 히틀러가 쓰던 정책입니다. 결국은 사유재산 몰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 노란머리 푸른 눈 가진 아리안족이 아닌 유태인은 인간도 아니라고 다 죽였어요. 700만을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독일 민족으로 하여금 유태인에 대한 철저한 정오감을 심어넣었습니다. 지금 뭐가 다릅니까? 내가 아기를 갖고 싶으면 내가 아기를 갖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에 애를 몇 명 낳은 집에 가가지고 애를 꼬집어 뜯고 그 애를 많이 낳았다고 미워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 여자를 욕하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유치찬란한 법에, 유치찬란한 술책에 국민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식은 2천만원 넘으면 소득세 내게 한다 하니까 청와대 청원이 어마어마하게 가니까 청와대가, 야, 대한민국 지금 주식 계좌가 3274만 개더라. 정말입니다. 동학 개미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러다가 보면 20, 30대 표 2022년에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5천만원까지 올려주자. 집 가진 사람 무슨 죄를 지었어 지금. 이게 정말 불로소득이에요. 피땀 흐리게 모아서 내 집 한 칸 마련한 것을 전부 죄인으로 취급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괴롭히고 미워하라고. 이런 술책. 또 검찰 죽입니다. 윤석열 죽이고 경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어요. 간첩 잡지 말라는 거야. 국정원 간첩은 경찰이 잡으라는 거야. 수사 검찰이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5급 이하 공무원 전부 경찰이 하라는 거야. 3천만원 이하 뇌물 받은 건 경찰이 하라는 거야. 특가법에 의해서 3억 이상 5억 이상 전부 경찰이 조사하라는 거야. 수사하라는 거야. 보안도 하라는 거야. 안보도 지키라는 거야. 적파통일. 검찰을 죽이면 검찰 빳빳하거든요. 검찰이 개였던 이유는, 우리가 그 정권의 개란 이유는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뭐예요? 자치경찰 뭐예요? 시장, 도지사에게 인사권 다 줘서
그 시장 도지사가 2022년에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여론 조성하고 만들려는 정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택 4법 한다고 집값 안 내려갑니다. 정말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요, 이그대로 하면 4년 후에 집 없는 사람 더 힘들어져요. 알면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들이. 왜? 우리는 실험 대상이 돼도 말 못하더라. 보수들은 쪼다들이더라. 조도 못 먹더라. 병신들이더라. 밟으니까 꿈틀도 안 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꿈틀해야 됩니다. 밟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국민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도, 검찰도, 행정도, 법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국민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더운 날 가실 곳 없어 이곳 오신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기로 오셨겠습니까? 여기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의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헌화하는 장소가 우리들의 희망의 싹이었듯이 여기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산 들고 박수치고 고함 지르는 것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 올랐었습니다. 저는 다시 밤새 안녕하십니까 책을 또 낼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언제까지? 밤새를 걱정하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든지 안녕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대 만들어 뜯어 고쳐가지고 실내에서 병이 전파된다는데 실내는 텅텅 열어주고 야외에서 중국 패권이 전염된 역사가 없다는데 광화문 집회를 풀어막은 저 동물원의 원숭이, 그런데 그는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정확한 심판을 받아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밝혀내신 우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신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욱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침투해도 대한민국이 위험한데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핵심을 장악했으니 대한민국이 주위의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원이가 누굽니까? 북한 김정일에게 국민들 몰래 5천억 이상 갖다 준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천문학적인 돈을 펴줘서 국민들의 나라 돈을 천문학적으로 펴줘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게 만든 장군인이 바로 박지원인데 이 인간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적화가 90% 이상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민을 기대주로 합니까, 여러분? 학력을 위조해놓고 학력 위조한 사람이 장관을 하고 국정원장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학력 위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조국이처럼 논문 위조해서 대학에 잘 제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총장상을 자기 컴퓨터로 직인 조작해서 대학 입시에 사용하는 사람, 그런 파렴치한 사람,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인영이 북한을 추종하던 전대협 의장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인영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던 게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대사관 앞에 3년 이상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빨갱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민들이 100일 전에 그 주한미군 대사관 앞을 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일 전부터 지금까지 그 주한미군 대사관을 지키고 있고, 미국도 다 압니다. 미국 대사가 대사관에 출근해서 밖에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 가니까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낮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외국 국민들이 수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지키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열흘에 한 번씩 거기에 가겠다고 제가 공약 아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에 한 번씩 그곳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위로 방문을 하는데, 그 주한미군 대사관을 지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아십니까? 63년생입니다. 57세. 아직 한참 나이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조문을 갔더니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가정에 가봤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이 바로 그 아주머니와 같이 정말 어렵고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위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저항하는 자들이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나와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선동하지 마세요. 기득권을 타파한다고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득권을 타파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법원이 없고, 우리를 지켜줄 경찰서가 없고, 우리를 지켜줄 국회가 없는 국민들이 일제시대와 같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권을 빨갱이들로부터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권이 기가 막힌 정권이 됐습니다. 조국이가 피해자랍니다. 자기 딸 의과대학에 보내고, 이 좌파들이 자기들은 마치 서민을 대변하느냐 하지만 이들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입시 부정해서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입시 부정해서 의과대학에 편법으로 불법으로 입원시키고 불법 정보 취득해서 투기하고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한 것이 문재인 빨갱이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들이, 이 정권의 민낯이 철저히 위선적입니다. 어떻게 울산에 선거 부정했던 황운하가 깜빵에 있지 않고 국민들이 호우에 죽어가는데 검찰을 비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거 부정을 신고한 힘없는 서민은 지금 투표용지 6장 신고했다고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청와대가 개입해서 울산 선거 부정한 황운회가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국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깜빵에 가도 벌써 가야죠, 여러분. 조국 입시 부정의 공범인 최강욱이가 검찰 개혁한다고 나는 힘을 가졌다고 국민들 앞에서 박장대소하는 조롱의 사진을 올리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의 부정을 말하다가 우종찬 기자도 깜빵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힘이 없어서 이 좌파들은 거짓말에도 표현의 자유고 우리 외국 국민들은 의혹만 제기해도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지원이가 국정원장하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하고 한명숙이가 죄가 없고 조국이가 죄가 없다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문재인 네 거냐? 사회재산을 침탈하면서 단 1시간 만에 날치기로 다 끝냈습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모든 것이 빼앗기는데 시간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회가 지난주부터 가능했는데요. 산주의자다 다 죽여버렸잖아요. 병균 코로나를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해서 나이트 클럽에서는 밤새도록 수천 명이 춤을 춰도 코로나가 없고 우리 외국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밝히는 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잡아넣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 광장 뺏긴 지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시청 광장 앞에서 왜 우리가 문재인 거짓에 대해서 집회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병균 때문에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박원순이 조문소는 대형 분향소를 시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외국 국민들은 시청 잔디밭을 밟으면 안 된다 해놓고 저 좌파 인간들은 염치도 없습니다. 우리 보고 6개월 동안 코로나가 위험하다 해놓고 자기들 성추행범 박원순이를 조무하는 데는 대형 분향소를 뻔뻔히 설치하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코로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삼척 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그 앞에 같은 시기에 백선엽 장군 분향소 설치하려니까 이 뻔뻔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 분향소에는 코로나가 없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는 코로나가 있다는 이 거짓된 정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기막힌 중국과 북한보다 더 심한 광화문과 시청광장을 쳐다본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승소하고 나니까 온갖 거짓말이 또 나돌아요, 서울시청 쪽에서. 여러분들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판사분에게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 박원순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우리 외국 국민들을 집회한다고 잡아놓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박원순이의 고시라는데 박원순 고시 누가 한 거냐? 박원순 지가 한 거 아니냐? 박원순 지가 종이로 적은 것이 헌법이냐?
박원순의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제가 판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판사의 판결문 첫 줄이 대한민국 헌법 21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저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에 판사의 대답 판결문 첫 줄이 대한민국 헌법 21조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이 나쁜 위선된 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휘둘러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헌법 앞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헌법 21조의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원에 가서도 헌법에 의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외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 촛불들이 박근혜 정권을 거짓으로 뒤집을 때 뭐를 외쳤습니까? 헌법 1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애국 국민들도 이제부터는 헌법 1조를 외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문재인 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칩시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법원에 외치고 국민들에게 외치고 8월 15일 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이 판결을 불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말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8.15 집회를 불법이라고 했다던데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3,000명 이상이 매일 바글바글하게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모차르트 공연을 실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용산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 2,000명 이상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사에게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판사가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판 전날 판사가 서울시청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이유를 가져와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변론조서에 딱 한 줄입니다. 서울시청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막는 이유를 밝힐 것 했더니 명령을 했더니 서울시청이 무슨 자료를 가져왔는 줄 압니까? 서울시청이 코로나 감염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울시청이 제출한 코로나 감염 자료에 서울시의 1,500명 확진자는 모두 실내에서 발생했던 확진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공식 자료에 야외 집회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이 스스로 불법임을 자백했으니 판결을 해달라고 제가 바로 서면을 내니까 3시간 만에 판결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청의 거짓이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종로경찰서 서울시청 공무원들 거짓을 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박원순 분향소는 코로나가 없고 애국 국민들 여기 집회는 코로나가 있느냐? 자기들도 괴롭대요. 경찰들도 괴롭고 공무원들도 양심에 찔린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또 서울시청을 향해서 2건의 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헌법에 위반됨을 두 번째 증명할 겁니다. 첫 번째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했음에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헌법에 위반됨을 법원에 또 증명해서 그 다음에는 불법을 하는 서울시청 공무원, 종로경찰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을 위배해서 막는 종로경찰서장 제가 고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네 건지 알고 이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이번에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감사원장 그 사건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탈원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잖아요. 감사원장의 말은 한마디입니다. 나라가 문재인 네 거냐? 탈원전이 잘못됐다. 나는 감사원장으로서 지적한다. 이렇게 했더니 어디 나라가 감히 문재인 건데 어디 감사원장 주제에 이렇게 나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감사원은 나라가 썩지 않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은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청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겁박하는 이낙연이 문재인이 이 정권이 바뀌면 국정농단으로 처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힘없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의 그 소중한 피의 값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저항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